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증감 변화, 이러한 증감 변화를 거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해야 하는데, 이런 기록 계산 정리하는 단위, 이 기록 계산 정리하는 단위가 계정이고요. 이 계정에 붙이는 이름이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을 기록하는 지면이 계정 계좌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계정은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분류되고요.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비용 계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에 속하는 계정과 부채에 속하는 계정, 자본에 속하는 계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은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건물, 비품, 차량 운반고,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이 되겠죠. 외상매입금이나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지급원 이러한 것들은 부채에 속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이나 인출금은 자본에 속하는 계정들이 되겠고요. 인출금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 계정으로 나누는데요. 수익 계정은 상품 매출 이익 계정과 이자 수익, 임대료 등이 상품 매출 이익, 이자 수익, 임대료 등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있겠습니다. 급여나 보험료, 광고 선전비, 임차료,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이 되겠죠. 계정의 기입 방법을 보시면 거래 판례서의 결합 관계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 계정의 기입 방법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래 판례서의 결합 관계를 보시면 자산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자본 증가 대변, 자본 감소 차변, 수익 발생 대변, 수익 소멸은 차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비용 발생은 차변, 비용 소멸은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자산 증가는 차변, 부채나 자본 증가는 대변, 자본의 수익 발생은 대변,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는데요.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변이 발생합니다. 즉 자산은 차변에 증가하고 비용은 차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잔액도 차변에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의 증가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은 그 잔액이 대변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계와 전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는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회계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분계는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갈 것인지, 또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갈 것인지, 또 그 금액은 얼마로 기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분계죠. 그래서 분계는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분계가 잘못되면 모든 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 분계는 회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게 되는데 분계하고 난 다음에 각 계정에 즉 분계의 차변에 있는 금액은 각 계정의 차변에, 대변에 있는 금액은 각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 분계를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것, 즉 총계정원장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계정원장을 보시면 이렇게 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계정 계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정을 전부 모아놓은 것을 총계정원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분계하셔야 되고요. 분계한 다음에 각 계정에 이렇게 옮겨 적는 것들을 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고
분기가 끝나게 되면 분기장에 딱 기록을 하게 되고요. 분기가 끝난 거래는 총계정원장에 또 옮겨 적게 되는데, 이렇게 분계와 총계정원장, 즉 분계를 기록하는 분계장과 전개가 되는 총계정원장은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장부 중에서도 주요부에 속하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하고, 그 다음에 분계가 끝나면 총계정원장에 전개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를 통해서 분계와 전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보시면 2월 7일 날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라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으니 차변에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죠.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했으니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여서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래서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한 거래는 차변에 상품 10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분계를 마쳤고요. 이 분계를 상품 계정과 현금 계정에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할 때는 상품이 차변에 10만 원 있으니 상품 계정 차변에 10만 원을 기록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상품이 차변에 있으니 상품 계정 차변에 10만 원을 기록하고요.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합니다. 상품의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대변에 10만 원 있으니 현금 계정 대변에 10만 원을 기록하고,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인 상품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기하고 아래 계정에 전개하시고 있는데요. 먼저 9월 달에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총계정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분계하는 것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가 되지 않으면, 또 분계가 잘못되면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하는 부분은 따로 오프라인 시간에 분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제 문제 등을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보시면 연속된 거래를 분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주가 현금 1,200만 원 출자해서 상품 매매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주가 현금을 출자해서 개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점주가 출자해서 개업한 현금이나 유형자산 등은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출자했으니 차변에 현금 1,200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1,200만 원. 이렇게 회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주가 현금을 출자해서 개업하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20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자본금이라는 자본금이 1,200만 원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7을 보겠습니다. 경기상점에서 현금 75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현금을 차입했으니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 현금 75만 원. 이 차입한 현금 75만 원은 특별히 기간에 대한 언급이었거든요.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차입금 중에서도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75만 원. 그래서 경기상점에서 현금 75만 원을 차입한 거래는 현금을 차입했으니 일단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75만 원 증가하는 거래고요. 이 현금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75만 원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10일 보시면 서울상점에서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45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라는 거래입니다. 자, 일단
서울 상점에서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70만 원 증가하는 거래겠죠.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70만 원 증가하는 거래이고요. 일단 차변의 상품을 매입했으면 대금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대금의 결제 방법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4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 현금 45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만 원 중 45만 원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25만 원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요. 이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죠. 부채 증가는 대변.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25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일은 서울 상점에서 상품 7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사변의 상품 70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금 중 4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45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은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책상 및 의자는 비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입했으니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이 29만 원 증가하겠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으로 받을 때는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29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일은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고 그래서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이 29만 원 증가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29만 원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일 보겠습니다. 강원상점의 외상 매입금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는 대변의 외상 매입금의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이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고요. 금액은 10만 원 되겠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 감소는 대변이죠. 대변의 현금 10만 원. 그래서 17일 거래는 강원상점의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일 보겠습니다. 18일 보시면 미소상에 상품 56만 원, 원가 4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거래는 분기법으로 분기할 건데요. 분기법, 총기법, 산문법 이러한 상품 거래에 대한 상품 매입 매출에 대한 거래 분기에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분기법으로 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법은 원가와 이익 또는 손실을 나눠서 분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가 40만 원짜리를 56만 원에 외상 매출했으니까 16만 원에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원가하고 이익을 나눠서 분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상의 상품 56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은 56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을 매출했으니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원가 40만 원이죠. 자, 대차 평균에 올려서 차변이 56만 원이면 대변도 56만 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16만 원은 상품 매출 이익이 되겠죠. 원가 40만 원짜리를 56만 원에 외상 매출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16만 원 발생하겠죠. 그래서 16만 원. 다시 한번 살펴보면 18일은 미소상의 상품 56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그 상품의 원가가 40만 원이니 대변의 상품 40만 원, 자산의 감소가 됐죠. 이 원가 40만 원짜리 상품을 56만 원에 외상 매출했으니까 내가 회수해야 될 외상 매출금은 56만 원. 즉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56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원가 40만 원짜리를 56만 원에 외상 매출했기 때문에 16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23일 보겠습니다. 23일은 경제상점의 차입금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을 차입할 때는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그 차입금 중에서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의 단기 차입금 40만 원. 그리고 이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되죠. 자산 감소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40만 원. 그래서 23일 거래는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의 감소가 되죠. 부채 감소는 차변에 들어가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란 자산이 40만 원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26일 보겠습니다. 23일하고는 좀 26일은 미수상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인데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이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45만 원. 현금을 회수했으니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의 현금 45만 원. 이렇게 회계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소 상해의 외상 매출금 4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의 현금이란 자산이 45만 원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금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45만 원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30일 거래 보겠습니다. 30일은 급여 15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급여는 비용이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 발생은 차변에 들어가죠.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15만 5천 원 발생했고요. 비용 발생 차변이죠. 그리고 이 급여 15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15만 5천 원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차변에 급여 15만 5천 원 비용 발생이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5만 5천 원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 1번은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고 아래에 총계정 원장에 전개해야 하는데 이 전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프라인 시간에 전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 2번은 총계정 원장에 전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대체 분개를 하는 건데요. 분개를 추정하는 것이죠. 이 대체 분개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장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는 기업의 경영활동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할 테고요.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지면이 바로 장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부는 크게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되고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죠. 그래서 우리가 더전 실무나 K랩 실무에 들어가서는 분계를 전표에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실무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을 하고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부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는데요. 보조원장은 외상 매입금을 기록하는 매입처 원장, 외상 매출금을 기록하는 매출처 원장, 그 다음에 상품 재고장 등이 있고요. 보조기입장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현금 출합장, 그 다음에 당좌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는 당좌예금 출합장, 상품의 매입, 매입한 지출, 앤누리 할인 등을 기록하는 매입장,
매출장에는 상품 매출 거래와 매출 환입, 매출 회누리, 매출 할인을 기록하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장은 매입, 매입 환출, 매입 회누리, 매입 할인 등을 기록해서 순 매입액을 기록하는 장부고요. 매출장은 상품의 매출, 매출 환입, 회누리 등을 기록해서 순 매출액을 기록하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드럼에 관한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는 바드럼 기입장이고요. 지급어음에 관한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는 지급어음 기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을 보시면 먼저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분계라고 했죠.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분계장이죠. 분계한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야 되는데 이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게 전기죠. 다시 총계정원장에서 다시 분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총계정원장에서 다시 분계로 오는 것을 대체분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총계정원장이 작성되면 이 총계정원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시산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산표는 분계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전개가 정확하게 됐는지 검증하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결산의 예비 절차이고요. 결산의 본 절차에 가서는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인데요. 장부를 마감한다는 얘기는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부를 마감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겠죠. 이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겠죠. 그래서 이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결산의 예비 절차이죠. 그 다음에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를 마감하는 게 결산의 본 절차이죠. 그리고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 이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를 결산 후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절차가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은 장부를 정리해서 마감하고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을 보시면 거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분계를 하고요. 분계한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를 하고요.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시산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시산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결산을 따로 배우실 텐데요. 결산 배우실 때 결산 정리분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시산표를 작성하고 결산 정리 사항을 수정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결산의 예비 절차로 보면 되겠고요. 결산의 본 절차에 가서는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를 마감하는 것이 결산의 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에 가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장부와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전표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표란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아까 말씀드린 게 분계였죠. 즉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분계인데요. 이 분계 대신에 전표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는 거래를 최초로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갖춘 용지가 전표입니다. 그래서 전표는 분계장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데요. 먼저 전표는 거래 발생을 증명하는 증명서류가 되겠죠. 그리고 전표에 결제란이 있기 때문에 결제 서류로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계 대신에 전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분계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에게는 장부에 기장하는 기장사무가 분담이 되고요. 분계장 대용이기 때문에 장부 조직이 간소화되겠죠. 그리고 장부검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거래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표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전표는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표는 1전표, 3전표, 5전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1전표는 분계전표입니다. 그러니까 전표 자체가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 전표에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 대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록하는 분계전표이고요. 3전표 제도는 대체전표 외에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입금전표는 현금이 입금된 거래, 즉 현금이 수입된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가 입금전표가 되겠고요. 그다음 현금이 지출된 거래, 즉 대변의 현금이겠죠. 대변의 현금이 지출된 현금의 지출 거래를 기록하는 전표가 출금전표이고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는 거래는 대체전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거래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에 의해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입금거래, 출금거래, 대체거래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데요. 입금거래, 출금거래, 대체거래의 구분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거래는 입금거래. 그래서 입금거래는 입금전표에 작성하고요. 그다음 현금이 지출된 거래는 출금거래이죠. 그래서 출금거래는 출금전표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는 것은 대체거래이기 때문에 대체전표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전표 제도는 3전표 제도 이외에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를 기록하는 매입전표와 매출전표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3전표 제도나 5전표 제도를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래와 계정, 분계와 전기, 장부의 종류, 전표 회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산표와 정산표, 결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